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대만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만은 약 10만 년 전 빙하기 시대에는 해수면이 낮아 전국 본토와 연결되었습니다. 이때 현재 멸종한 고인류 데니소바인이 처음으로 거주했던 곳으로 보입니다. 이후 약 2만 년, 3만 년 전 현생 인류가 대만 성으로 유입됐는데, 대만 동부의 사마 동굴에서 발굴된 유골을 분석한 결과 현재 동남아시아, 특히 필리핀에 거주하는 네그리토와 가까운 민족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선조민들은 어뢰를 이용해 해산물을 주로 섭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6천년 전 유라시아 동남쪽에서 오스트라네시아를 사용하는 대만 원주민들이 조상 집단이 타이완섬으로 이주해온 뒤에도 두 민족은 서로 공존하다가 네그리토 민족들이 서서히 오스트라네시아족 민족들에게 동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1800년까지 소수의 네그리토 부족들이 상륙지대에 남아 있었습니다. 현재는 완전히 동화되어 사라졌다고 합니다. 대만 원주민 부족 중 하나인 사이시아 쪽의 전설에도 이 네그리토 민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먼 과거 사이시아 쪽들이 사는 마을 건너에는 키가 작고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층간 어뢰에 뛰어난 사이시아족 추수 축제에 초대받는 등 서로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호시간 검은 사람들이 여자들을 겁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못난 청년들이 복수하기 위해 검은 사람들이 올라가 쉬고 있는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노인 2명을 제한 모든 사람들이 철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살아남는 두 노인은 용서를 빌며 부족원들에게 타스타이아라는 의식을 가르쳐준 뒤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이들이 떠난 뒤 사이시아 쪽 마을에는 그 기근이 닥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족원들은 이것이 키 작은 사람들이 어려움 때문이라고 믿고 언어를 달리며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논이 가르쳐준 파스타의 의식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도 이 의식은 2년에 한 번 10월 중순에 거행되고 있습니다. 바이온족, 초우족, 우는족 등 다른 대만 원주민 부족들이 전설에도 이 키 작은 검은 사람들이 언급되는 것으로 봐 네그리토와 대만 원주민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공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그냥 원주민들만 사는 섬이었습니다. 삼국지에서는 타이완을 미주라고 불렀습니다. 즉 오랑캐가 사는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240년에 이르러 오나라 황제 손권은 위나라와의 잦은 전쟁으로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온과 체갈직에게 1만 명의 병력을 주고 오랑캐가 사는 이주와 단주 등에 건너가서 병력을 징발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온과 체갈직은 이제 오랑캐가 사는 대만에 도착했으나 그곳은 미견 원주민들만 있었고, 이온과 체갈직은 그들이 아들 1000명을 징발해서 손권에게 돌아가려고 할사나 태풍 등에 의해 8천이나 되는 병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보나 손권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송나라부터 원나라 시대에 섬이라는 지리적 이점으로 해양무역이 발달하였습니다. 다른 섬은 전국 대륙과 동남아 사이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중개무역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명나라 때 이르러 해금 정책이 실행되자 타이완 섬의 해양무역은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몽골인들이 언나라를 세우고 중국을 점령해서 중국의 한족들은 대대로 타이완 섬 서쪽 피난을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편 타이완 섬 중서부에서는 하포라족을 중심으로 바보자족, 파제호족, 호아나족, 타오카스족, 카하부족의 여러분의 원주민들이 동맹연합 왕국인 타도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 후 원주민들은 대만에 정착한 한족들과 교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이나 일본 물론 옆에 있는 오키나와 섬의 유구 왕국에 비해서도 외부 이항과 결과가 적었고 체계적인 문명의 변성이 되었습니다.
스페인의 제국, 네덜란드 제국의 타이완 섬 통치 시대부터 동양 왕국 통치 시대까지 보통 정기 대만식이라고 부르며 중국 대륙의 명나라가 건국된 이후 타이완 섬은 원주민들이 부족 국가들이 비롯한 여러 소왕국들이 존재했습니다. 한편 뒤에 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서구권 열강들도 세계 각지의 세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아시아에도 당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르세네시아 조약으로 아시아에 대한 권리를 얻은 포르투갈 제국의 항해사들이 유럽인 즉 처음으로 타이완 섬의 존재에 대해 알렸습니다. 이들은 이 섬을 포르투갈어로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의 아름다운 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명칭은 현재도 타이완 섬을 이루는 별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타이완 섬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한 수출하여 이득을 얻었으며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명나라 복권 지역에서 한족 인구를 세분화했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한족의 타이완 섬 진출 및 한족과 원주민들의 공생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일부 한족들을 하급 관리로 기용해 원주민들을 통제하거나 세금을 거두는 역할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네덜란드부터 선교사들과 교회당을 세우고 이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였습니다. 스페인 제국 역시 1226년에 타이페이 신베이 지름 단수이 등에 당도하여 요새를 구축하고 타이완 섬 북부를 지배하였습니다. 그렇게 남북에서 유럽의 두 국가 세력들이 중서부 다도 왕국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래도 당시 그 개난 지간이었던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타이완 섬에서 세력을 다투었습니다. 1640년 네덜란드는 스페인 본국을 타이완에서 몰아냅니다. 이후 1643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군대가 대만 북부에 원주민을 공격에 무찌르는 데 성공한 후 남쪽으로 진격하여 다도 왕국을 공격하였습니다. 다도 왕국의 원주민 부족 동맹이라며 네덜란드 군대를 성공적으로 격퇴시켰습니다. 그러나 1640년 8월 네덜란드는 한때 스페인이 심리화에서 차지한 대만 북부와 본인들이 차지한 남부를 연결하기 위해 서부 평원의 원주민 정복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1644년에 네덜란드의 선장 피터본은 북부 지역에 수명하지 않는 원주민 더블을 위해 네덜란드 원정들을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에 1645년 다시 다도 왕국의 두 번째 공격을 하여 다도 왕국을 통치를 받고 있던 반네덜란드 상하의 13개 부족마을을 파괴하였습니다. 당시 18개의 다른 부족 조작의 지도자였던 다도 왕이자 파파라족의 카마차 아슬라마위에는 즉위 말기에 파파라족을 입국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지명을 격퇴하였으나 결국엔 부족의 안녕과 평화회담을 위해 사이먼 반 브린 목사의 정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덜란드에 무릎을 꿇고 네덜란드가 주최하고 있는 로드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1645년 4월에 아슬라미에는 네덜란드 동의서 회사의 남부지방계획에 참석하였고 네덜란드는 무력으로 굴복시킨 아슬라미한테 강제적으로 네덜란드 동의서 회사에 항복 조약을 서명 및 체결하게 만들어 다도 왕국이 네덜란드에 항복하고 복종하였습니다. 다도 왕국을 속국으로 삼고 한때 스페인이 지배했던 북부를 비롯한 대만섬 전부를 점령하고서 본격적으로 모든 원주민 부족과 오래전에 타이완 섬에 정착하거나 수입한 한족들을 노예로 착취하였습니다. 한편 중국 내륙에서는 1644년 청나라의 공격으로 명이 올라가자 정성공의 당왕 주율걸 만명의 이대 황제의 영무제로 옹호하여 챙에 대항하였습니다. 한때 명나라의 고도 남경까지 진격하여 포위하는 등 잘 나가다가 결국 청나라에 패하고 복권성 대항까지 근거지 근본도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정성공은 평생을 명나라 보고 원망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명나라의 도난역을 거의 찾을 뻔도 하였지만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17세기 중반 대륙에서 명나라가 망하고 남유적이 세운 청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정성공은 청나라 희연 봉시의 시원 식량 고직에 시달렸습니다. 명나라 부흥을 위한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거점으로 네덜란드가 지배하던 대만 섬을 노렸습니다. 1661년 4월 29일 타이난을 공격, 네덜란드령 대만이 반 네덜란드파의 원주민들 한정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붕괴 네덜란드 세력을 공격해서 핀란드의 요시를 점령하고 인도네시아에 반한 네덜란드 동인수 회사의 지원군도 격파하였습니다. 임파라를 통행체로 빼앗긴 대만 남서부를 차지해 그곳에 근거지를 마련하고는 동령왕국을 거국하였습니다. 이때 포로로 잡은 수백 명의 네덜란드 남성을 고문 납살하고 여성들은 노예로 삼았습니다. 강희들은 이에 맞서 해안의 5개 성 백성들을 희귀하면서 29로 떨어진 내륙을 옮기고 그 이상 넘어서 바닷가 가까이에 가는 사람들을 모두 죽인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만 섬에는 한족들이 개가는 밭에다가 원주민들의 지배하는 사탕수수를 강화할 공장도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네덜란드, 스페인, 동양 왕국 모두 타이완선 전부를 지배하던 건 아니고 서남부나 항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다도 왕국을 비롯하는 원주민들의 영역이었습니다. 17세기 초반에 타이완선 연두색 스페인 제국, 분홍색 네덜란드 제국, 주황색 다도 왕국의 영역이었습니다. 한족들은 동양왕국에 흡수되었으면 동양왕국을 융화 정책을 실시해 자신들의 세력권 안에 들지 못한 대만 원주민들의 관계에 신경을 많이 썼으며 다도 왕국을 통해 원주민들과 교육을 하고 이들에게 농사, 중국어, 사냥, 덫이나 어떤 물건 제작을 가르쳐주는 등 적당한 주변 관계를 맺어 이들의 협조를 통해 청나라에 대한 항쟁체제를 세우는 것을 지도하였습니다. 그러나 1661년에 세력을 넓히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영토까지 침범하여 그로 인해 동양왕국과 남부 평포족 간의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원주민들은 좀 더 세력권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 반항 원주민들은 탄압에 합산하거나 세력권 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착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양왕국과 원주민들 간의 갈등 끝에 또한 정성공은 동양왕국을 세우면서 청나라는 독립적인 사회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만 원주민들에게도 간접이고 유교문화가 수입됨으로써 대만은 동북아시아로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정성공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타이완 섬을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청나라에게 관계를 두어 청나라와의 잦은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683년 7월 청나라와 동양왕국 사이에 벌어진 평화회전에서 동양왕국의 해군이 비밀적인 피해를 입으면서 동양왕국은 더 이상 청나라에게 제항할 수 있는 동력을 잃었습니다. 결국 10월 청나라에게 항복하면서 동양왕국은 정말 고하게 됐습니다. 청나라가 동양왕국을 욕망시키고 타이완섬을 통치할 시대를 지칭합니다. 정성공이 죽어는 동양왕국은 3대를 가면서 삼봉이 난 때도 적극 통제하는 계속 반청정책을 펼쳐지면 결국 청에게 징벌당하였습니다. 동양왕국의 멸망을 위해도 청나라는 타이완 섬에 지속적으로 진출하였습니다. 1732년 옹경계 통치 시기 청나라는 미개 제된 타이완섬 동북부의 심사에 그곳을 정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도 왕국의 마지막 후신들은 한적의 군사작전을 통해 그대로 도발하여 타이완섬 원주민들의 부족 동맹연합 왕국인 다도 왕국마저 멸망시키고 그 영토까지 청나라에 편입하여 버렸습니다. 본격적으로 한족들이 이주하여 살기 시작하면서 제왕하는 토착민들은 산으로 쫓겨나고 고산적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평지의 나머지 원주민들은 일부를 제압으로 한족에 동화되었습니다. 한족들도 청나라 지배력에 저항하여 1720년 주1기의 난이 벌어집니다. 청일전쟁에서 청기패하면서 1895년 시모네스키 조약이 맺어지고 일본 영토로 할당되었습니다. 이때 대만에 거주한 한족들이 청나라의 할당 조치에 반발,
타이완 민주국이라는 정부 체계를 세우고 일본에 대한 항쟁 의지를 불태웠으나 5개월간의 항쟁 끝에 일본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타이완 섬에서는 대만 일치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40년 일본 패망 때까지 일본이 정독부인 대만 정독부 지하에 있었습니다. 조선 일제 지하에서 고생한 것은 대만도 한국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만 정독부는 조선 정독부보다 유화적인 통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본과 다른 민족이라는 신세계 확보하였으며 수백 년간 중앙 집권 체제를 이뤘던 조선과 달리 창의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주한 한족과 토착민들이 창의의 무관심 아래 살아오는 대만은 전국 본토에 대한 소속감이 미약하였고 식민지배에 대한 저항 강도도 자연히 약하였습니다. 밖에 정례 차이는 있지만 창이나 일본이나 예부에서 들어와 상전 논술한 건 본질적으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는 조선과는 달리 1920년대에 대만 정독부를 집회하던 데 성공하면서 문간 정독도 인정할 정도로 무관 청독을 두지 않고 문간 청독을 뒀다고 합니다. 하나 본질적으로 결국 식민 지배했던 건 사실이라 대만의 일본군이 의한 모란사 사건이라 대만 원주민들이 저항, 우서 사건, 한족의 저항, 티파니 사건 등이 벌어진 점에서 모두 마장 순탄은 좋지만 아니었습니다. 식민 시절 초기에도 타이완 민주국 같은 대만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1936년대 이후부터 참 전쟁통이라 대만 역시 징병과 수탈에 시달렸습니다. 1940년 일본 제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폐망하였고 대만에서 물러나며 중화민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륙에서 국공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국민당의 패배가 임박해지자 중화민국 정부를 타이완 섬으로 옮겼습니다. 그 후 대만은 중화민국의 실질 지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영토는 현대의 타이중시 장화현, 안타우현 일대라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포르투갈 인구는 200만에서 25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1953년 타이완에서 일본 낙하세기로 하던 중 조선에 벌어진 하멜이 타고 있던 선박에는 대량의 설탕이 화물로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타이완의 주 교역 상품이었음을 짐작해 줍니다. 다른 화물로는 약재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스페인어, 네덜란드를 배운 한족들이 있었으며 스페인어, 네덜란드, 중국어를 배운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독립전쟁 중이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1648년까지는 스페인 본국이고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여기서 스페인어, 네덜란드를 배운 한족들, 스페인어, 네덜란드를 중국어를 배우는 원주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아스라나미에는 1940년 우광무역 제도를 중심으로 나자시 남쪽으로 계속해서 동로시 북쪽으로 이른 지역을 다스리며 여전히 다도 왕의 시골을 유지하면서 다도 왕국을 반독립 왕국으로 계속 통치하였습니다. 네덜란드 독립도 회사 역시 아스라나미의 사후 다도 왕국의 쇠락과 향후 약간 10년대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프로빈티아 요새, 젤란디아 요새, 이후 네덜란드군이 젤란디아 요새 탄환을 시도하였으나 젤란디아 요새 성벽이 네덜란드 공격권에게 핸디캡이 되면서 성공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정성공 자신으로 전직 네덜란드에 걸렸던 선교사를 죽이고 그에 따른 백인 소녀를 첩으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청계령을 제의한 것이 정성공의 바로 청해 통한 항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다도 왕국의 전사였던 대만 정부 지역 출신이 가포라주 아텍 가오정이 정성공의 원정으로 파견된
두 장군의 매복 전술에 산에 다가있습니다. 이로 인해 등사고 사건이 벌어집니다. 조선 청동포는 내내 천황 직속의 무관청도 되었습니다. 천황의 명목상 절대 군주인데 실권을 행사하지 않던 일본의 전통적인 왕정치기가 긴데요. 천황 아래 내각과 군부가 따로 노는 즉 내각이 군부를 통제 못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 대만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접적으로 조선 청독부까지 약간 곁들여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